남편이 어린 여자와 바람나 이혼하고 부잣집 가정부로 들어갔는데 사모님이 절 보고 눈물을 흘리셨고 드라마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여자입니다. 저는 1년 전까지만 해도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는지 사는 게 항상 힘들기만 할까 생각했는데요. 그저 고생길만 있는 줄 알았던 제 인생에 드라마 같은 일이 생겨서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셔서 아빠랑 둘이 살았어요. 엄마는 제가 자라는 동안 한 번도 저를 찾지 않았죠. 엄마를 그리워하면서 아빠에게는 내색하지 않으며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아빠마저 돌아가신 거예요. 저는 대학도 합격했는데 입학은 꿈도 못 꿨어요. 20살 때부터 돈을 버느라 바빴거든요. 남들은 용돈을 벌기 위해 알바를 했는데 저는 정말로 살기 위해 알바를 엄청 많이 했어요. 그때부터 저는 돈을 버느라 20대를 다 보내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20대 후반에 고깃집에서 알바를 했는데 고깃집 사장님 아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내가 너 신데렐라로 만들어줄까? 너 맨날 알바만 하면서 사는데 나랑 결혼하면 일도 안 해도 돼. 내가 너 먹여 살릴게. 솔직히 고깃집 사장 아들이랑 결혼한다고 제가 신데렐라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사장님 아들이 엄청 대단해 보이기만 했어요. 그래서 저는 사장님 아들이랑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렇게 결혼을 해서 남편과 12년을 살았어요. 시댁이 하는 고깃집을 이어받은 남편이 장사를 했고 저는 주부였어요. 남편과 저 사이에는 8살짜리 아들도 생겼고요. 남편이 말한 신데렐라가 되긴 했어요. 근데 왕자랑 결혼한 신데렐라가 아니라 매일 쉬지 않고 집안일을 하는 신데렐라요. 저는 시댁까지 모시고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일이 더 많았죠. 게다가 시어머님은 엄청 까다로운 성격이라 제가 해놓은 집안일을 항상 못마땅해 하셨어요. 너는 집에서 집안일만 하는 거 맞니? 청소를 했다면서 해놓은 게 왜 이 모양이냐? 너 우리 밖에서 일하는 동안 나가서 놀다 오는 거 아니냐? 매번 잔소리를 하는 시어머니는 신데렐라의 계모 같았어요. 그리고 남편과 저는 사이가 아주 좋은 편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나쁜 것도 아니었어요. 그렇게 평범한 가정을 꾸리며 지내는 중에 남편이 다른 지역에 2호점을 내면서 남편 일이 많이 바빠졌어요. 오늘 2호점에 일이 생겨가지고 너무 늦게 끝날 것 같아. 아무래도 오늘은 못 들어가고 내일 오후나 되어서야 집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 나 기다리지 말고 일찍 자라고 연락한 거야. 가끔은 너무 바쁘다면서 집에 안 들어오기도 했죠. 2호점이 좀 멀리 있었거든요. 당신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많이 피곤해? 당신도 나이 생각해서 적당히 일해. 당신이 아직도 30대 청춘인 줄 알아? 요즘 얼굴도 너무 상했고 기운도 없어 보여. 2호점 꼭 해야 돼? 다른 사람한테 맡기면 안 되는 거야? 2호점 오픈을 이제 막 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맡겨? 그리고 일을 하다 보면 적당히가 안 돼. 손이 많이 가네. 근데 정말로 피곤하긴 피곤하다. 남편이 며칠이나 집을 비우고 돌아왔는데 엄청 피곤해 보이고 체력도 떨어진 게 눈에 띄어 보이더라고요. 제가 적당히 좀 하라고 해도 남편은 일하느라 매일 바쁘더라고요. 하루는 남편 체력이 걱정돼서 남편이 좋아하는 홍삼 사다가 2호점으로 찾아갔어요. 그랬다가 저는 기가 막히는 상황을 보게 된 거예요. 불이 꺼진 식당 안에서 남편이 낯선 여자랑 끌어안고 있더라고요. 열심히 일만 하는 줄 알았던 남편이 낯선 여자를 끌어안고 있는데 저는 정말 그대로 기절이라도 할 것 같은 충격을 받았어요. 하지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남편에게 다가가서 따졌어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일 때문에 바쁜 게 아니라 여자 끌어안느라 바쁜 거였어? 남편이 매일 체력도 떨어지고 피곤해 보였던 이유가 일 때문이 아니라 여자를 만나느라 그런 거였어요. 충격이 어마어마했죠. 심지어 남편이 끌어안고 있었던 그 여자, 나이도 한참 어려 보였어요. 20대 후반이나 됐을까? 40대 남편이 어린 여자랑 노느라 집에도 안 들어왔던 거였고요. 아니, 당신 여길 왜 왔어? 그냥 집에나 있을 것이지. 왜 여기까지 찾아와서 이 꼴을 봐? 이게 지금 바람핀 놈이 할 소리야? 너 걱정해서 홍삼 사들고 왔다. 일하느라 힘들까 봐. 근데 어떻게 이런 짓을 하고 있어? 당신 정말 미친 거 아니야? 저 여자 대체 누구야? 일하다 만난 사이야. 소리 좀 지르지 말고 침착하게 말해. 이 사람 놀래게 왜 이렇게 소리를 질러?
지금 이 상황에서 당신이 흥분해봐야 달라질 건 없어. 지금 이 와중에 그 여자 걱정하는 거야? 당신 집에 안 들어오는 동안 이 여자랑 있었어? 방 구해놓은 거 있어. 나도 당신한테 이런 식으로 알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당신이 여길 찾아올 거라곤 생각도 못했다. 우리 진지하게 만나는 사이야. 당신한테는 미안한데 나 이 여자랑 못 헤어져. 헤어져도 당신이랑 헤어질 거야. 나 이 여자랑 결혼하고 싶어. 알고 보니 둘이 살림도 차려서 같이 살고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둘이 진지하게 만나는 사이라면서 저한테 못 헤어지겠다고 말하는데 저는 정말로 그 자리에서 기절이라도 할 것 같더라고요. 당신 아들 있는 거 잊었어? 당신이 그러고도 하나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당신 나 배신하고 우리 아들 배신하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우리 아들을 왜 배신해? 이왕 이렇게 된 거 당신이랑 이혼을 할 거지만 애는 내가 키워. 당신은 경제적 능력이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당신은 배신한 거지만 우리 애를 배신한 건 아니야. 내일 우리 이혼 서류 찍자. 미안하다. 근데 내 진짜 사랑은 당신이 아닌 걸 어떡하겠어. 어떻게 나한테 이혼하자는 말을 그렇게 쉽게 해? 우리 결혼한 지 12년이야. 이혼을 해도 내가 하자고 해야지.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나한테 이혼을 하자고 해? 이러려고 나랑 결혼했어? 그러면서 나한테 아들까지 빼앗아 가려고 해? 어떻게 나한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거야. 돈은 내가 버는데 내가 애 데리고 있는 게 맞지. 남편은 이렇게 된 이상 이혼을 하자고 하더라고요. 이렇게는 이혼할 수 없었죠. 저는 시모에게 전화를 해서 우리 이혼만을 막아달라고 부탁까지 했어요. 저는 아들 때문이라도 이혼할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를 그리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시모라도 이런 상황에서는 저를 안타깝게 여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전혀 아니더라고요. 오죽하면 내 아들 마음이 그렇게까지 떠났겠니? 네가 평소에 내 아들한테 잘한 게 없으니까 애가 바람이 나지. 같은 여자지만 나는 네가 안타까운 게 아니라 참 답답하다. 어머님, 제가 못한 게 뭐가 있는데요?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저는 결혼하고 남편만 바라보고 애 키우고 집안일 하면서 착실하게 살았어요. 근데 왜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그게 문제라는 거야. 내가 맨날 내 아들만 보고 사니까 내 아들이 숨이 막힌 거 아니야. 시모는 저를 조금도 안타깝게 여기지 않더라고요. 그대로 이혼이 진행되었죠. 위자료를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건 3천만 원까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남편이 재산 분할도 해주지 않겠다고 버티더라고요. 더 황당한 건 제가 주부였잖아요. 그래서 경제적 능력이 없어서 양육권도 빼앗겼죠. 바람은 남편이 피웠는데 저는 그야말로 애도 뺏기고 집에서 쫓겨난 기분이었어요. 이혼을 하고 저는 급하게 일자리부터 알아봤어요. 남편이 외도를 저지르고 그것도 모자라 그 여자랑 헤어질 수 없다며 저보고 이혼을 하자고 한 게 아무리 충격이어도 저는 당장 벌어먹고 살 일이 더 걱정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경력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20대 때는 닥치는 대로 알바를 했지만 지금은 40대 나이에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저는 전시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님, 제가 남편이랑 헤어지긴 했지만 저 어머님 며느리로 12년을 함께 했잖아요. 저 지금 빈털털이에요. 가진 거 하나 없이 이렇게 내쫓겼는데 저 좀 도와주세요. 이런 부탁드리는 거 염치 없는 거 알아요. 그치만 저 부모도 없고 부탁드릴 건 어머님밖에 없어서 연락드린 거예요. 너 참 웃긴다 얘. 염치 없는 거 알면서 왜 연락을 하니? 이혼을 했으면 2년도 끝이 난 건데 어디서 어머님이라고 불러? 그리고 내가 너를 왜 돕니? 너는 나랑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야. 네가 부모 없다고 불쌍한 척한다고 내가 마음 약해질 것 같니? 난 너랑 인연이 끊겨서 오히려 좋다. 천의 고아 며느리. 우리 가게에서 알바하던 별 볼 일 없는 너를 며느리로 들인 것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이제야 너를 떼낼 수 있게 되었는데 어딜 전화해서 도와달라고 비는 거야? 거지같이 지가 집안일을 똑바로 했어. 나한테 잘하기를 했어. 어디 감히 나한테 전화를 해? 어머님,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어머님, 제가 바람 피운 거 아니고 남편이 바람 피워서 이혼한 거예요. 12년 결혼 생활하면서 제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저한테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를 이렇게까지 미워하고 멸시하실 것까진 없잖아요. 그래도 어머님은 저 조금이라도 이해하실 줄 알았어요. 더는 듣기 싫어. 너 도와줄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으니까 헛소리 말고 다시는 나 찾지 마.
너도 그냥 새 인생 살아. 너랑 어울리는 사람 만나든지 말든지 관심도 없어. 제발 부탁이니까 이제는 우리 집안이랑 엮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괜히 아들 핑계로 찾아오지도 마. 아무에게도 도움을 청할 수가 없었죠.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막막하고 힘들었던 시기였죠. 그래도 제가 결혼하고 12년 동안 해온 건 집안일이었으니까 숙식을 제공한다는 가정부로 취직을 했어요. 아주 부잣집의 가정부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집은 가정부가 저 혼자가 아니었어요. 저 말고도 원래 일하던 가정부가 한 명 더 있었는데 둘이서 그 집에서 일을 하는 거였죠. 그 집이 정말 넓고 고급스러운 게 그야말로 으리으리한 집이었어요. 여기 사모님이 엄청 예민하고 사나워. 최대한 눈 마주치지 말고 조용히 일만 하는 게 좋아. 괜히 한 소리 듣지 않게 시선 내리깔고 지내. 그래야 하루하루 조용히 넘어갈 수 있어. 사모님이 사람들하고 눈 마주치는 걸 싫어하세요? 웬만하면 말도 안 거는 게 좋겠네요. 가정부가 말 걸어서 좋을 게 뭐가 있다고. 그냥 없는 사람처럼 사는 게 나아. 혼자 조용히 있는 걸 좋아하시는데 방해된다 생각하면 짜증 많이 내셔. 맨날 누구를 찾느라 항상 예민한 상태야. 나도 여기 일한 지 오래됐는데 대화 나눠본 적은 거의 없어. 아주 필요한 얘기 아니면 눈도 안 마주치고 말도 자주 안 하는 게 좋아. 같이 일하는 가정부 언니가 여기서 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더라고요. 저도 그 말 명심해서 최대한 눈 마주치지 않게 눈을 항상 내리깔고 지냈어요. 항상 그렇게 지내니까 저는 사모님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뭐 사모님도 제 얼굴을 딱히 궁금해 한다거나 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같이 일하는 가정부 언니의 말대로 지냈더니 사모님은 저에게 나무라거나 지적하는 일이 없었어요. 저는 그렇게 조용히 그 집에서 잘 지냈죠. 그런데 이 집이 좀 특이했던 게 여기는 다른 가족은 없고 사모님만 혼자서 살고 계셨어요. 크고 넓은 집에서 여자 혼자 산다는 게 부럽기도 하고 의아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은 문득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언니, 도대체 사모님은 어떤 분이길래 이렇게 부자인 거예요? 가족들이 없고 딱히 출근을 나가는 것 같지도 않은데 어떻게 혼자서 가정부를 둘씩이나 둘 정도로 부자인 거예요? 나도 정확히는 모르는데 이 집이 원래 부자였대. 아버지가 부동산으로 돈을 엄청 버셨다고 하더라고. 서울에도 건물이 여러 채 있고 지방에도 땅이 되게 많대. 근데 그러면 뭐해? 가족도 없이 이렇게 큰 집에서 혼자인데. 원래 딸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딸을 못 찾아서 혼자 산대. 알고 보니 부동산 부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을 안 하고 세만 받아도 그렇게 넓은 집에서 살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좋은 집에 사는데도 사모님은 항상 외로워 보이더라고요. 조용히 일만 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남일에 대해서 왜 그렇게 관심이 많아요? 가정부랑 저랑 둘이 떠드는데 사모님이 뒤에서 엄청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소리에 깜짝 놀라서 뒤를 돌아봤다가 사모님이랑 눈이 마주치고 말았어요. 60대 후반 정도의 깡마른 여자가 사납게 저를 노려보는데 시선이 마주치자마자 저는 바로 눈을 내리깔았어요. 죄송해요, 사모님. 앞으로는 명심하고 일만 하겠습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저는 혹시라도 이 일을 잘릴까 엄청 무서워서 벌벌 떨었어요. 그리고 가정부 언니가 예민한 분이라고 조심하라고 신신당부를 했던 게 떠올라서 더 긴장한 상태였죠. 잠깐, 얼굴 좀 다시 들어봐요. 아줌마, 이름이 뭐라고 했죠? 내가 이름을 못 들은 것 같은데. 제가 잘못했어요, 사모님. 다시는 사모님 하시는 일에 관해서 관심도 갖지 않고 일만 할게요. 저는 거의 빌었죠. 이름을 물어서 해고하려고 하는 줄 알았거든요. 얼굴 좀 들어보라고요. 이름도 말해봐요. 내가 확인할 게 있어서 그래요. 그런데 사모님은 계속 얼굴을 들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덜덜 떨면서 고개를 천천히 들었어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제 얼굴을 빤히 보더라고요. 아는 사람과 헷갈렸나 하는데 사모님이 심각한 얼굴이 되어서 묻더라고요. 혹시 이름이 김상은 맞나요? 나이는 지금쯤이면 40대 정도 되었을 텐데 김상은 맞아요?
사모님 얼굴이 너무 심각하고 크게 충격이라도 받은 듯한 표정이어서 저는 좀 어안이 벙벙했어요. 네, 제 이름이 김상은 맞습니다. 나이도 40대 맞고요. 근데 그건 갑자기 왜 물으시는 거죠? 제가 김상은이 맞다고 대답을 했더니 사모님이 손으로 입을 가리더라고요. 저는 사모님이 한참 동안 말이 없길래 대체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가 어리둥절했어요. 여기서 일하면 숙식도 다 제공이라 저는 잘리지만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할 뿐이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바로 사모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이렇게라도 하면 사모님의 마음이 약해져서 내쫓지 않을 것 같아서요. 제가 실없는 소리를 하고 일에만 집중하지 않은 거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저 정말 일만 집중하면서 조용히 지내겠습니다. 제발 저 계속 일하게 해주세요. 저는 머리까지 조아리면서 잘못했다고 빌었어요. 그런데 사모님도 저를 보면서 막 우시는 거예요. 어서 일어나. 왜 무릎을 꿇고 그래? 내가 너를 얼마나 찾았는데. 어서 일어나. 갑자기 사모님이 울면서 저한테 일어나라고 하니까 저는 사모님 반응이 왜 저러나 당황스럽기만 하더라고요. 크게 혼내기는커녕 사모님이 막 우시니까 저는 어쩔 줄을 몰랐어요. 너 상은이 맞지? 우리 딸, 내 하나뿐인 딸. 너를 어떻게 이렇게 만나니? 내가 찾아다닐 때는 없더니 네가 직접 우리 집으로 들어올 줄 누가 알았겠어? 같은 지붕 아래 있으면서 이제야 널 알아봐서 너무 늦게 알아봐서 내가 너무 미안하다. 너 대체 그동안 어디 있었던 거니? 엄마가 너를 얼마나 찾았는 줄 알아? 우리 상은이 내 귀한 딸. 그렇게 말하면서 엉엉 우는데 저를 딸이라고 하시니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죠. 사모님 머리가 어디 이상해진 게 아닌가 싶을 정도였어요. 뭔가 잘못하신 것 같아요. 저는 엄마랑 어릴 때 헤어졌는데 어떻게 사모님이 제 엄마라고 하세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렇게 말하면서 사모님 얼굴을 보는데 어릴 때 입가에 점이 있던 엄마의 모습이랑 똑같은 거예요. 세월에 의해서 나이가 조금 더 들어 보이긴 해도 입가에 있는 점 위치랑 엄마만의 도도한 분위기가 엄청 닮은 거예요. 보는 순간 정말 우리 엄마가 맞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초등학생 때지만 저는 엄마에 대한 이미지를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거든요. 평생 그리워했으니까요. 엄마? 정말로 내 엄마 맞아요? 우리 엄마 조남이 김지수인데 맞으세요? 제가 엄마의 이름을 대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더니 사모님이 고개를 엄청 힘차게 끄덕이시더라고요. 저는 너무 놀라서 한동안 말도 안 나왔어요. 옆에 있던 가정부 언니도 놀라서 멍하니 서 있고 저랑 엄마는 서로를 바라보면서 눈물만 줄줄 흘렸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엄마가 제 팔을 끌어서 안방으로 데려가더라고요. 저는 그냥 엄마가 이끄는 대로 따라갔어요. 엄마가 저를 의자에 앉히더라고요. 저는 이 모든 게 그냥 꿈이 아닐까 생각하면서 엄마의 옆에 앉았어요. 엄마랑 아빠가 결혼을 할 때 집안 반대가 많이 심했어. 우리 집은 경제적으로 부유한데 아빠는 평범한 것도 아니고 많이 어려운 사람이었거든. 그래도 내가 너희 아빠를 너무 사랑해서 친정이랑 연을 끊다시피 하고 결혼을 한 거야. 근데 항상 부유하게 살다가 결혼해서 너희 아빠랑 사는데 갑자기 겪는 가난이 난 너무 힘들었어. 처음에는 사랑으로 버텼지만 가난이 계속되니까 나도 너무 지치더라. 너희 아빠랑 자주 다투고 나도 견디기 힘들어서 아빠랑 이혼을 하게 된 거야. 내가 너를 데려가 키우겠다고 했지만 너희 아빠가 반대가 너무 심했어. 애까지 뺏어가지 말라고 하더라고. 나는 알겠다고 하면서 생활비에 보탬이 되라고 돈도 보내고 했지만 자존심 강한 너희 아빠는 전부 거절하더라. 내가 널 너무 보고 싶다고 하면 돈 때문에 떠난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너를 찾느냐고. 부자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냐고 그랬어. 그 말에 나는 감히 너를 찾아가 얼굴을 볼 생각을 못하겠더라. 가진 건 없어도 자존심 하나는 누구에게 지지 않는 사람이 너희 아빠였거든. 너희 아빠는 나한테 화가 많이 나 있었던 거야. 그리고 언제부턴가
연락이 닿지 않아서 찾기 시작했는데 내가 찾지 못하게 멀리 지방 어딘가로 떠난 것 같더라고. 난 네가 너무 보고 싶어서 여기저기 알아봤는데 계속 이사를 다니니까 찾아갈 때마다 헛걸음이었어. 그렇다고 널 찾는 것을 한 번도 소홀히 한 적은 없어. 나는 너를 못 찾으니까 너무 괴로워서 예민해지고 신경질적으로 변한 채로 여태까지 지낸 거야. 그런데 네가 우리 집 가정부로 들어왔을 거라고 내가 감히 상상이나 했겠니? 눈도 마주치지 않고 지내다가 아까 우연히 네 얼굴을 봤는데 너무 내 딸 얼굴인 거야. 처음에는 그냥 좀 닮은 사람이겠거니 생각했는데 이름까지 같은 거야. 그런데 네가 내 이름을 불러주는데 정신을 잃는 줄 알았다. 너무 꿈꾸던 순간이 갑자기 찾아오니까 기뻐서 울컥해서 정말 기절이라도 하는 줄 알았어. 엄마가 왜 그동안 예민하고 까칠했던 건지 얘기를 듣고 나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그립고 보고 싶었던 엄마가 왜 한 번도 나를 찾지 못한 것인지 이해가 되었고요. 저랑 엄마는 서로를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얘기를 하면서 붙잡고 어마어마하게 울었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둘 다 눈이 퉁퉁 부었죠. 네 얘기 좀 해봐. 너는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결혼은 했어? 왜 여기서 일하게 된 거야? 아빠가 저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돌아가셨어요. 그때부터 저는 20대에는 내내 알바만 하다가 한 남자를 만나서 결혼 생활을 12년 했어요. 초등학교 들어간 아들도 있는데 남편이 어린 여자랑 바람이 나서 이혼하고 애 양육권도 빼앗기고 저는 가진 돈도 없고 능력도 없어서 가정부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엄마가 울다가 화를 냈다가 하며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내 귀한 딸이 그렇게 힘들게 살았어? 그놈은 뭐 하는 놈이야? 그놈 회사원이야? 고깃집 운영하는데 이호 좀 낸다고 바쁘다고 집에 안 들어와서 보니까 다른 여자랑 살림 차리고 살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거 알게 되고 정말 기가 막히고 서러운데 남편이 먼저 이혼을 하자고 달려들더라고요. 바람은 그 사람이 피웠는데 양육권도 빼앗기고 그냥 쫓겨나듯이 나온 거예요. 제 얘기를 들은 엄마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저에게 물었어요. 제가 당한 일에 화를 내는 엄마를 보니까 정말 내 엄마가 맞구나. 나에게도 내 편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더라고요. 지나간 일이 아무리 힘들었다고 해도 엄마를 다시 찾은 기쁨에 힘들었던 일은 생각도 나지 않더라고요. 그놈이 한다는 고깃집이 어디에 있어? 내가 이놈 절대 가만 안 둘 거니까 말만 해. 어디에 있는지 알아서 어떻게 하시게요? 저는 엄마 만났으니까 됐어요. 다른 건 바라지도 않아요. 전 지금 엄마를 다시 만나는 게 그냥 꿈꾸는 것 같아요. 내 딸 눈에 눈물 나게 한 놈인데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너는 그냥 그놈이 하는 고깃집이 어디인지 말해주면 돼. 나머지는 엄마가 다 알아서 할게. 엄마가 하도 물어보길래 저는 전 남편이 하는 고깃집 위치를 알려드렸죠. 1호점, 2호점 둘 다요. 그랬더니 엄마가 바로 사람을 시켜서 그 고깃집 건물주가 누구인지 알아내더라고요. 잘 들어. 네 전 남편과 전시댁이 운영하는 고깃집 건물을 네 이름으로 샀어. 이제 월세는 너 받고 싶은 대로 받아. 내가 무슨 뜻으로 너한테 이 건물을 사준 건지 알겠지? 엄마가 바로 그 건물을 샀다는 것도 놀라운데 그걸 제 이름으로 사줬다고 하니 저는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싶더라고요. 저는 기다렸다는 듯이 전 남편과 시댁이 운영하는 건물의 세를 확 올려버렸어요. 그랬더니 바로 부동산을 통해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세입자가 월세 관련해서 만나 뵙고 얘기 좀 나누고 싶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월세가 갑자기 오른 것 때문에 거기 식당 운영하기가 많이 힘든가 보더라고요. 상황이 좀 딱한데 한번 만나서 얘기 나눠보시는 거 어떨까요? 전 남편은 그 건물주가 저인 줄은 까맣게 몰랐죠. 저는 그러자고 했어요. 제 연락처는 알리지 말고 약속 장소와 시간만 알려주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약속날 전 남편이 과일 바구니를 하나 사서 나타나더라고요. 아니, 당신이 왜 여기에 있어? 설마 요즘 나 따라다녀? 난 당신이랑 더 할 얘기가 없어. 우리 이혼한 사이야. 왜 이렇게 현실을 못 받아들이는 거야? 제가 건물주라는 건 생각지도 못한 전 남편이 저에게 따라다니냐고 묻더라고요. 격렬하는 눈초리로 저에게 말을 하는데 치가 떨리게 화가 나더라고요.
나는 여기 건물주로 나왔어. 내 세입자가 나랑 할 얘기가 있다고 해서 나왔어. 근데 말이야, 당신이 그 세입자인 것 같은데 더 할 얘기가 없다고 하면 나도 여기 계속 있을 필요는 없는 것 같네. 제가 그렇게 말했더니 전 남편 놈 눈이 동그래지더라고요.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멍하니 서 있길래 저는 바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잠깐만! 당신이 정말로 우리 건물 주인이라고? 아니 그게 말이 돼? 가진 것도 없는 당신이 무슨 수로 건물주가 된 거야? 지금 쇼하는 거지? 내가 당신 재밌으라고 쇼나 할 사람으로 보여? 내가 할 얘기는 간단해. 월세를 내던지 가게를 빼던지 둘 중에 하나만 해. 다른 선택은 없어. 난 월세 내려줄 생각이 전혀 없거든. 잠깐만.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줘. 나는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지도 모르겠고 당황스럽고 믿기지도 않아. 설명 좀 해줘. 부탁이야. 나 이해가 안 돼서 그래. 잃어버린 엄마를 찾았어. 내 외가가 할아버지 때부터 부동산으로 돈을 많이 버셨더라고. 나도 이번에 알게 된 사실이야. 엄마가 그동안 어떻게 지내왔냐고 물어보시길래 당신과 있었던 얘기를 해드렸어. 엄마가 바로 당신이 하는 가게 건물을 사주시더라. 우리 엄마가 건물 몇 채는 그냥 살 정도로 부자더라고. 그래서 이 건물도 쉽게 사주신 거야. 엄마가 그러시더라. 이제 나보고 알아서 하라고. 당신한테 복수할 수 있게 엄마가 건물을 사주신 거야. 그래서 내가 여기 앉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월세를 내려줄 일은 없겠지? 그 얘기를 들은 전 남편은 잔머리를 빠르게 굴리더니 바로 저에게 과일 바구니를 내밀면서 싹싹 빌더라고요. 어찌나 치졸하고 경박해 보이던지 내가 이런 놈을 남편이라고 믿고 12년씩이나 살았다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나 있잖아. 당신이 나한테 복수하지 않아도 벌 다 받았어. 내가 만나던 그 여자는 내 돈 갖고 튀었고 내가 식당 운영을 소홀히 해서 요즘엔 손님도 많이 떨어졌어. 나 잘 못 지냈어. 나 당신 생각하면서 많이 뉘우치고 반성했어. 당신은 한결같이 내 옆에 있어줬는데 이번 일 겪어보니까 내가 정말 미친놈이었구나 깨달았어. 근데 말이야, 나 가게까지 이르면 진짜 망해. 그래도 나 우리 애의 아버지잖아. 내가 망하면 우리 애가 얼마나 속상해하겠어. 당신이 얼마나 나한테 배신감 느끼고 힘들었는지는 아는데 그래도 나 망하게 하면 당신 속도 편하지 않을 거야. 안 그래? 난 당신한테 잘못한 거 평생 뉘우치면서 살게. 월세는 올리지 말아줘.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애는 내가 데려다 키울 거야. 경제적 능력이 충분한데 내가 우리 애 못 키울 이유가 뭐가 있어? 당신은 헛소리 말고 올린 월세를 내던지 가게 빼던지 하나만 해. 월세 안 올리고 당신 재계약에 도와줄 생각은 추워도 없어. 당신 착한 사람이었잖아. 왜 그래? 왜 이렇게 독해졌어? 그래, 나 때문에 당신이 이렇게 변한 거 나도 알아. 그래서 내 잘못이 크다는 것도 아는데 내가 반성한다고 하잖아. 이렇게 당신한테 미안하다고 하잖아. 제발 나 좀 살려줘. 나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도 망하는 거야. 싫어. 그리고 나 그렇게 착한 사람 아니야. 나도 당신한테 배신당해보니까 알겠더라. 내가 착하게 살 필요가 없더라고. 누구 좋으라고 착하게 살아? 난 착하게 살 생각 없으니까 아무것도 기대하지 마. 그리고 억지로 반성하는 척 할 필요도 없어. 어차피 나 그 말 전혀 안 믿어. 이제 내 말 알아들었으면 나 일어날게. 그리고 다시는 이 얘기 또 하지 말자. 저는 그렇게 전 남편이 가져온 과일 바구니도 받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전 남편은 고개를 푹 숙이고 만연자실에서 앉아있는데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전혀 안타까워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며칠 뒤에 저는 제 아들을 데리러 전 시댁에 방문했더니 전 시모가 저에게 불쌍한 얼굴로 애원을 하더라고요. 저는 일부러 명품 옷과 신발, 그리고 명품 가방을 들고 그 집으로 갔어요. 저의 화려한 모습에 전 시모와 전 남편이 놀란 눈으로 바라보더라고요. 어머님, 잘 지내셨어요? 저는 참 힘들게 지내느라 어머님한테 부탁도 많이 드리고 그랬는데. 내내 모르는 척 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또 만나네요? 내가 아들 교육을 잘못한 탓이다. 너 정말로 우리 용서해줄 생각 없는 거니? 내가 너한테 잘해준 적은 없지만 그래도 함께한 세월이 있는데 이렇게 매정하게 우리 내쫓을 거니? 정말 왜 이러세요? 이혼하면 인연도 끝나는 거라면서요. 제가 어머님이라고 불러드리니까 자비라도 베풀 줄 아셨어요? 별 볼 일 없는 며느리 떼어내서 속이 다 시원하다고 좋아하실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저한테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 염치 없다는 생각은 안 드세요? 내가 잘못했다. 내가 아들도 잘못 키웠고 네가 얼마나 귀한지 못 알아본 것도 전부 내 잘못이야. 내가 이렇게 빌게. 우리 가족 좀 살려주라. 제가 왜요? 한번 제대로 망해보세요. 그렇게 무시하던 전 며느리가 얼마나 매정한지도 이번 기회에 제대로 아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리고 우리 아들 보고 싶으면 제가 번호 하나 줄 테니까 이쪽 통해서 연락하세요. 저한테 직접 연락하지 마시고요. 불쾌하니까. 그리고 저는 아들을 데려오게 되었죠. 전 남편과 전시대기 하던 식당은 제 건물에서 나갔고요. 그 뒤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는 관심도 갖지 않았어요. 전 남편이나 전 시모가 아들을 만나고 싶어 하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연락하게 하고 만나게 해주었죠. 하지만 절대로 저와 직접적으로 연락하지 못하게 철저하게 거리를 두었죠. 그 인간들 목소리를 다시는 듣고 싶지 않았고 그 얼굴들을 마주하는 일이 없길 바랐거든요. 우리 귀한 손주, 엄마를 닮아서 이렇게 예쁜가? 봐도 봐도 예쁘네. 오늘은 뭐 먹고 싶어? 아들이 우리 집에 오고 엄마랑 셋이서 그 집에서 살고 있어요. 항상 예민하고 까칠했던 엄마는 제 아들이 오니까 인자하고 다정해지셨어요. 난 할머니랑 먹는 거면 뭐든 다 맛있어요. 할머니, 내가 오늘 학교에서 배운 거 알려드릴까요? 오늘도 저희 엄마가 다정하게 대해주니까 잘 따르고 새로운 환경에도 적응을 잘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다행스러운 일이었어요. 애가 넓은 집에서 살게 되니까 이리 뛰고 저리 뛰며 행복하게 지냈는데 이보다 더 기쁜 일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엄마랑 아들 이렇게 셋이서 정말 매일 웃으며 지내고 있었죠. 너도 이제 좋은 사람 만나서 새 출발해야지. 아직 너무 젊은데 애만 바라보면서 살 거야? 하루는 엄마가 저에게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게 어떻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엄마가 그런 얘기를 꺼내시니까 저는 좀 민망하더라고요. 그런 건 생각도 해본 적 없어요. 지금도 충분히 행복한데요, 뭘. 저는 지금도 충분히 좋아요. 난 네가 아들만 바라보고 혼자서 늙어가는 거 싫어. 내일 손님 한 분 초대했으니까 얘기 잘해봐. 나 그런 거 정말로 관심 없어요. 지금도 충분해. 괜히 누구 소개해주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냥 대화나 나눠보라는 거야. 당장 연애를 하라는 것도 아니고 새로운 사람이랑 대화 정도는 해볼 수 있잖아. 엄마 말 한 번만 들어봐. 엄마 부탁이야. 다음 날 엄마의 말씀대로 어떤 남자분 한 분이 저희 집에 찾아오셨어요. 대학 교수인데 결혼을 했다가 이혼한 경험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람이 예의도 바르고 차분해서 처음부터 호감을 느꼈죠. 우리는 각자 살아온 환경이 너무 다른데도 대화는 잘 통하더라고요. 사실 사모님이 갑자기 소개해줄 사람이 있다고 해서 여러 차례 거절을 했었는데 오늘은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대화하는 내내 재미있었습니다. 얼마 만에 웃어보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도 엄마가 대화나 나눠보라고 하도 말씀을 하셔서 기대도 안 했는데 이렇게 좋은 분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네요. 다음에 또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뒤로 그 남자와 몇 번 더 집에서 같이 식사를 하고 커피도 마시면서 시간을 보내다가 요즘엔 둘이서만 밖에서 따로 만나 데이트도 하곤 해요. 엄마를 다시 만나 아들이랑 함께 살면서 충분히 행복하다고 생각했는데 더 큰 행복이 있다는 걸 요즘 또 느끼고 있어요. 요즘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혼을 한 게 천만다행이라고. 제 인생에서 가장 좋은 일은 이혼을 한 거였어요. 이혼을 해서 버려졌기 때문에 엄마도 찾을 수 있었고, 그리고 새로운 사랑까지 찾았으니까요. 드라마에서만 보던 일이 저에게도 벌어질 거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이런 일도 있네요. 전 요즘 정말 행복해서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이게 꿈일까봐 항상 걱정해요. 그래도 이제는 불안해하지 말고 지금은 행복을 충분히 누릴 생각이에요. 제 사연은 이걸로 끝이에요. 들어주셔서 모두 감사해요. 모든 분들에게도 행복한 일이 가득하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